다솜 씨는 정말 살림 재능이 없나 봐. 이딴 걸 먹으라고 준 거야? 소희의 목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이었다. 지훈이 갑자기 다가가더니 소희 손에서 반찬통을 빼앗았다. 그리고는 착! 시금치나물을 그대로 소희 얼굴에 던졌다. 초록색 시금치가 소희의 얼굴과 옷에 흩어졌다. 양념 국물이 옷에 튀었다. 다솜이한테 한 말 똑바로 다시 말해봐. 누나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오늘 처음 본 줄 알아? 소희는 멍하니 굳어버렸다. 시어머니는 지훈아. 하고만 중얼거렸다. 이제부터 우리 집에 며느리 괴롭히러 오지 마. 그들은 몰랐다. 이 한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오늘은 노처녀 신우이에게 시달리는 며느리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다솜이에요. 29에 결혼한 게 늦은 편은 아니지만 주변에서는 그래도 때 맞춰 했다고 했죠. 지훈 씨와 만난 지는 2년 정도 됐는데 그 사람 성격이 정말 착해서 결혼 결정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시댁 인사였죠. 지훈 씨가 미리 말해줬거든요. 어머님이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요. 그래서 저도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한복도 새로 맞추고 패백 음식도 며칠 전부터 알아봤죠. 시댁은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30평 정도 되는 깔끔한 집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거실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TV 앞에는 소파가 놓여 있고 그 위에 누군가가 편하게 누워 있었어요. 어머님 왔어요. 지훈 씨가 먼저 인사했죠. 그러자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른 분이 나오셨어요. 박정욱 어머님이었죠. 작은 키에 둥근 얼굴, 그리고 항상 미소를 띠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구나. 고생 많았어.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놓였죠. 그런데 그때 소파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훈아, 옳게네요?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어딘지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강소의 씨였죠. 지훈 씨보다 5살 위인 신우이였어요. 긴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고 집에서 입는 편한 옷차림이었어요. 그런데 표정이 별로 반갑지 않아 보였죠. 안녕하세요. 다솜이에요. 제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소희 씨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죠. 아, 그래요. 근데 미리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죠. 저기요, 우리 집은 며느리가 살림하는 집이에요. 저는 손 안 대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한다고요? 지훈 씨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은 그냥 쓴웃음만 지으셨죠. 소희야, 그런 말을. 어머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소희 씨는 전혀 물러설 기색이 없었어요. 엄마,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소파에 누웠어요. 마치 자신의 영역을 선언하는 것 같았죠. 저는 지훈 씨를 슬쩍 봤는데 그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다솜아, 일단 앉아. 어머님이 저를 소파로 안내하셨어요. 그런데 소희 씨가 다리를 쭉 뻗고 누워 있어서 앉을 자리가 별로 없었죠. 어머님이 소희 씨에게 말씀하셨어요. 소희야, 좀 비켜줄래? 왜요? 여기 제 자리인데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새 며느리가 왔는데 이런 태도라니요. 하지만 어머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제게 다른 의자를 가져다 주셨죠. 다솜아, 여기 앉아.
저는 고마워하며 앉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이게 정상적인 가족의 모습인가 싶었어요. 차를 마시면서 어머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죠. 그런데 그 옆에서 소희 씨는 계속 TV를 보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없는 것처럼요. 다솜아, 우리 지훈이 잘 부탁해. 어머님이 제 손을 다시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죠. 이런 어머님이 계시니까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소희 씨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말했거든요. 엄마, 저녁은 언제 해줄 거예요? 어머님이 당황하셨어요. 아, 그래. 근데 오늘은 다솜이가. 다솜이가 뭐요? 이제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죠. 정말 황당했어요. 첫날인데 벌써 이런 말을 한다고요? 저는 지훈 씨를 봤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소희야, 오늘은 첫날이니까. 어머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소희 씨는 듣지 않았어요. 첫날이라도 며느리는 며느리잖아요. 저는 원래 안 해요. 그러면서 다시 소파에 누웠어요.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결국 어머님이 부엌으로 가셨어요. 저도 따라가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말리셨어요. 아니야, 다솜아. 오늘은 엄마가 할게. 하지만 저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새 며느리가 첫날부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님은 계속 말리셨지만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그리고 어머님과 함께 저녁을 준비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느낀 게 있었어요. 어머님이 너무 혼자서 모든 걸 하고 계시다는 거였어요. 어머님, 평소에도 이렇게 혼자 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소희가 원래 그런 애야. 어려서부터 그랬어. 그 말에서 어머님의 고충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녁을 차리고 나서 다 같이 식사했어요. 그런데 소희 씨는 식사 중에도 계속 핸드폰만 봤어요. 가족이 함께 모인 자리인데도 말이에요. 소희야, 핸드폰 좀 내려놔. 어머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소희 씨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왜요? 저 바쁘다고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궁금했어요. 지훈 씨 말로는 소희 씨는 직장도 없다고 했는데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설거지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또 말리셨어요. 다솜아, 오늘은 진짜 괜찮아.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첫날부터 이런 인상을 주면 안 되잖아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결국 제가 설거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소희 씨가 부엌에 물을 마시러 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했어요. 이제 알겠죠? 우리 집 분위기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첫날부터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훈 씨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다솜아, 미안해. 누나가 좀 그래. 하지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게 정말 제가 결혼한 가족의 모습인가 싶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 봤어요. 결혼이라는 게 이런 건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지훈 씨를 사랑하고 어머님도 좋은 분이시니까요. 소희 씨만 어떻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정말 순진한 생각이었어요. 며칠 후에 또 시댁에 갔을 때 소희 씨는 더욱 당당했거든요.
다솜씨, 이제 알아서 하실 거죠? 마치 자신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말하는 소희 씨를 보면서 저는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결혼한 지 2달 뒤 첫 번째 큰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어요. 저는 명절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죠. 지훈 씨에게 물어봤더니 그냥 웃으면서 말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다 준비하실 거야.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새 며느리가 첫 명절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미리 어머님께 연락드렸죠. 어머님, 제가 뭘 준비해 드릴까요? 아니야, 다솜아. 엄마가 다 할게. 너는 그냥 와. 어머님은 항상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빈손으로 갈 수는 없어서 나물 몇 가지라도 준비해 갔어요. 추석 당일 아침 시댁에 도착했을 때 이미 소희 씨는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평상시와 똑같은 모습이었죠. 어머님 왔어요. 부엌에서 나오신 어머님은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어요. 그런데 상차림이 거의 끝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새벽부터 했지. 별거 아니야. 어머님의 눈가에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혼자서 이 많은 음식을 다 준비하셨다니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재빨리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소희 씨가 부엌으로 왔어요. 어머님, 음식 다 됐어요? 소희 씨는 제가 있는데도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말했어요. 명절 음식은 며느리가 하는 거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소희야. 어머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소희 씨는 계속했어요. 어머님은 손대지 마세요. 상전이 상전 대접받아야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님을 상전이라고 부르다니요. 그것도 제가 있는 앞에서요. 소희 씨, 제가 이제부터 도와드릴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러자 소희 씨가 처음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도와드리긴 뭘 도와드려요. 이제부터 다솜 씨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님께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편히 앉아 계세요. 며느리 있으니까. 어머님은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셨죠. 다솜아, 괜찮겠어? 네, 어머님. 괜찮아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정말 당황스러웠죠. 이렇게 갑자기 모든 걸 맡기다니요. 결국 저 혼자서 상 차리는 일을 다 하게 됐어요. 다행히 어머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게 많아서 할만했지만 그래도 서툰 게 많았어요. 다솜 씨, 젓가락은 왜 이렇게 놔둬요? 소희 씨가 상 차리는 저를 보면서 지적했어요. 저희 집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러자 소희 씨가 코웃음을 쳤어요. 여기는 우리 집이니까 우리 집 방식대로 해야죠. 그러면서 제가 놓은 젓가락을 다시 정리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제사상을 차리고 나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제사가 끝나고 나니까 또 문제였어요. 제사 음식을 정리하고 상을 다시 차려야 했거든요. 다솜 씨, 설거지 아직 안 했어요? 소희 씨가 거실에서 소파에 누워 TV를 보면서 소리쳤어요. 저는 그때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고 있었는데요.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대답했지만 소희 씨는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빨리 해요. 우리 배고프다고요. 정말 화가 났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이렇게 재촉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때 어머님이 부엌으로 오셨어요. 다솜아, 내가 도와줄게.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저는 어머님을 말씀드렸어요. 소희 씨 말대로
어머님은 편히 쉬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혼자서 모든 걸 하려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설거지에 상 차리고 음식 나르고 게다가 소희 씨는 계속 이런저런 트집을 잡았어요. 나물간이 왜 이래요? 너무 짜네. 국물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요? 반찬 더 가져와요. 저는 그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줬어요. 첫 번째 명절이니까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죠.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어머님의 반응이었어요. 소희 씨가 저에게 이런저런 말을 할 때마다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소희가 악이 아니라서 그래. 마음은 안 그런 애야. 어머님은 항상 소희 씨를 감싸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식사가 끝나고 나서 설거지를 하는데 양이 정말 많았어요. 제사 그릇에, 식사 그릇에 손이 다 부어올 정도였죠. 다솜아, 너무 무리하지 마. 지훈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지만요. 그날 하루 종일 서서 일했더니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소희 씨는 마지막까지 소파에서 TV만 봤어요. 다솜 씨, 내일도 와요. 명절 음식 정리해야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소희 씨가 말했어요. 내일도요? 소희야, 그건. 어머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셨지만 소희 씨가 말을 끊었어요. 어머님, 명절 음식은 하루에 다 못 먹잖아요. 며느리가 관리해야죠. 결국 다음 날도 시댁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명절 연휴 내내 저는 시댁에서 살림을 했어요. 연휴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정말 지쳐 있었어요. 몸도 마음도 다요. 다솜아, 고생 많았어. 지훈 씨가 제 어깨를 주물러 줬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했어요. 이게 정상적인 건가 싶었거든요. 여보, 다른 집도 이런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지훈 씨가 잠시 침묵했어요. 우리 누나가 좀 까다로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더 답답했어요. 까다로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심한 것 같은데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생각해 봤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건가요? 명절 때마다 저 혼자 모든 걸 해야 하는 건가요? 더 걱정스러운 건 소희 씨의 태도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성격이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소희 씨는 분명히 저를 시험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저를 길들이려고 하는 건가요? 무엇보다 어머님이 계속 소희 씨를 감싸주시는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분명히 소희 씨의 행동이 잘못된 건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결혼 생활이 이런 건지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소희 씨의 눈빛에서 뭔가 더 큰 계획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창 밖을 바라보면서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는데 현실은 정말 달랐어요. 이게 정말 제가 원했던 삶인가 싶었죠. 명절이 지나고 한 달 뒤 저희는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시댁 근처로 이사하는 것이었죠. 다솜아,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가까이 살면 좋을 것 같아. 지훈 씨의 제안이었어요. 저도 어머님이 걱정되긴 했어요. 매번 혼자서 모든 집안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거든요. 시댁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정말 가까운 거리였죠. 어머님도 좋아하셨고 저도 자주 안부를 여쭐 수 있어서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이사한 지 일주일도 안 되어서 문제가 시작됐어요. 어느 오후 저는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나야, 소희. 신우이의 목소리였어요. 문을 열어드리니까 소희 씨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다솜아, 어머님 반찬 좀 가져다 줘. 네, 반찬이요? 어머님이 혼자 계시니까 며느리가 반찬 해드려야지. 갑작스러운 요구였어요. 하지만 며느리 도리를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기도 했죠. 알겠어요. 뭘 해드릴까요? 된장국하고 나물 몇 가지. 그리고 김치도 새로 담가. 김치까지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까지 해드릴까요? 지금 당장. 어머님이 기다리고 계셔. 정말 급하게 말했어요. 저는 서둘러 부엌으로 갔어요. 된장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는데 소희 씨가 부엌으로 왔어요. 그러더니 제가 하는 걸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된장은 어떤 걸 써? 시중에서 파는 걸로요. 어머님은 직접 담근 된장만 드시는데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어머님이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그런 줄 몰랐어요. 며느리가 그런 것도 모르고 소희 씨의 목소리에 비난하는 톤이 섞여 있었어요. 된장국을 끓이는데 소희 씨가 또 말했어요. 된장국 맛 왜 이래? 네 친정에서 이렇게 배웠어? 갑자기 반말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소희 씨, 내가 언니인데 반말하면 안 돼?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지금까지 존댓말을 했는데 갑자기 반말이라니요. 김치를 무치는데 또 트집이 시작됐어요. 김치는 왜 시큼해? 이걸 먹으라고 준 거야? 아직 익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익지 않았으면 왜 가져다 줘? 어머님이 배탈 나면 어떡해? 점점 말이 심해졌어요. 저는 참으려고 했지만 마음이 상했어요. 반찬을 다 준비해서 시댁으로 가져갔어요. 어머님은 고마워하셨지만 뭔가 어색해 보이셨어요. 다솜아, 고생했어. 근데 안 해도 됐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소희 씨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냉장고 청소는 했어요? 며느리가 살림 못하면 집 망해. 어머님이 당황하셨어요. 소희야, 그런 말. 사실을 말하는 건데 왜요? 어머님은 미안한 듯 웃으시기만 했어요. 소희가 입이 좀 매워서 그래. 너한테 기대서 말하는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더 속상했어요. 소희 씨는 저에게 기댄다면서 왜 이렇게 모진 말을 하는 걸까요? 그날 이후로 소희 씨는 거의 매일 저희 집에 왔어요. 다솜아, 어머님 반찬 떨어져가. 국거리 좀 해줘. 김치가 왜 이렇게 짜? 다시 해. 매번 트집이었어요. 그리고 점점 반말이 심해졌어요. 야, 다솜아. 이 나물간이 왜 이래? 너 요리 제대로 배웠어?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어머님 못 드시는데? 처음엔 참았어요. 시누이니까, 언니니까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계속 똑같았어요. 어느 날은 정말 심했어요. 다솜아, 이 반찬들 다 버려. 네. 왜요? 맛이 이상해. 어머님이 배탈 날 것 같다고 하셔.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을 다 버리라고 했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그럼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당연히 다시 해야지. 며느리가 제대로 안 하면 어떡해? 그러면서 소희 씨는 냉장고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여기 정리도 엉망이네. 너 살림 진짜 못하는구나. 냉장고도 제대로 못 정리하면서 무슨 며느리야? 말이 점점 독해졌어요. 어머님이 그 모습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소희야, 너무 심하다. 엄마, 며느리 교육은 필요해요. 처음이 중요하다고요. 며느리 교육이라고요? 저를 교육한다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지훈 씨에게 말했어요. 여보,
누나가 너무 심해요. 다솜아, 누나 성격이 원래 그래. 조금만 참아줘. 지훈 씨도 어쩔 수 없다는 시기였어요. 하지만 매일 이런 식이면 누나도 어머님 걱정해서 그런 거야. 정말 답답했어요. 아무도 제 편이 없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도 소희 씨가 왔어요. 다솜아, 오늘은 뭐 할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반찬 말이야. 또 대충 할 거야? 대충이라고요? 저는 정성스럽게 했는데요. 정성껏 해드릴게요. 정성? 어제 그게 정성이었어? 소희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너 진짜 살림 배우고 싶으면 내가 가르쳐 줄게. 내 눈앞에서 해봐. 제대로 하는지 봐줄게.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울음을 참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엌에서 요리하는데 소희 씨가 계속 지적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야, 다솜아. 불 너무 세게 했어. 아이고, 답답해. 내가 할게. 결국 소희 씨가 제가 하던 걸 빼앗아서 직접 했어요. 이렇게 해야 어머님이 드실 수 있어. 너 이런 것도 못해? 진짜 걱정이다. 저는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녁 혼자 있을 때 눈물이 났어요. 결혼해서 이렇게 서러울 줄 몰랐어요. 이게 정상인가? 다른 집도 이런가?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힘든 건 어머님의 반응이었어요. 소희 씨가 저를 혼낼 때마다 어머님은 그냥 미안한 듯 웃기만 하셨어요. 다솜아, 미안해. 소희가 좀 그래. 하지만 소희 씨를 말리지는 않으셨어요. 어느 날 밤 창 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소희 씨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거의 매일 와서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았어요. 이건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훈 씨에게 말해도 소용없고 어머님도 소희 씨 편이고 저는 정말 혼자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어둠 속에서 혼자 울었어요. 행복할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무엇보다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어요. 소희 씨의 눈빛에서 뭔가 더 큰 계획이 보였거든요. 그 토요일은 유난히 따뜻한 날이었어요. 오후에 시댁에 반찬을 해다 드리려고 아침부터 준비했어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그리고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멸치볶음까지요. 특히 시금치나물은 정성껏 만들었어요. 시금치를 하나하나 다듬고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찬물에 헹군 다음 양념했죠. 색깔도 예쁘게 나왔고 간도 적당했어요. 이번엔 잘 됐네. 혼자 중얼거리면서 만족스러웠어요. 소희 씨가 요즘 계속 트집을 잡아서 더욱 신경 썼거든요. 오후 2시경에 시댁으로 갔어요. 어머님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고 소희 씨는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죠. 어머님 반찬 해왔어요. 고마워, 다솜아. 어머님은 따뜻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미소를 보니까 마음이 놓였어요. 반찬통을 부엌 싱크대 위에 놓고 하나씩 꺼냈어요. 그런데 소희 씨가 부엌으로 따라왔어요. 뭐 가져왔는데? 소희 씨가 반찬통을 들여다봤어요. 그러더니 시금치나물통을 열었어요. 순간 소희 씨의 얼굴이 찌푸려졌어요. 이거 뭐야? 시금치나물이에요. 시금치가 왜 이렇게 물렁해? 물렁하다고요? 저는 반찬통을 다시 봤어요. 분명 집에서 볼 때는 괜찮았는데요. 이걸 반찬이라고 가져왔어? 소희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어머님도 부엌으로 오셨어요. 소희야, 뭔 일이야?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시금치가 이렇게 눌러져 있어요. 어머님이 반찬통을 보셨어요.
정말 시금치가 좀 눌려 보였어요. 아마 가져오면서 흔들렸나 봐요. 다솜아, 괜찮아. 먹을 수 있어. 어머님은 괜찮다고 하셨지만 소희 씨는 계속 화를 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반찬통을 싱크대에 탁 내려놓았어요. 소리가 크게 났어요. 다솜 씨는 왜 이렇게 거지같이 요리해? 거지같이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집안 망신당하겠다.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거지같이 요리한다니, 집안 망신이라니. 이런 모독적인 말을 들을 줄 몰랐어요. 어머님도 당황하셨어요.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시는 모습이 더 마음 아팠어요. 소희 씨, 제가 뭔가 말하려고 했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녀왔습니다. 지훈 씨의 목소리였어요. 회사에서 일찍 끝나서 집에 들른 모양이었어요. 지훈 씨가 부엌으로 왔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한 걸 느꼈나 봐요. 무슨 일 있었어요? 지훈 씨가 물어봤어요. 그러자 소희 씨가 먼저 말했어요. 지훈아, 너 부인 반찬 솜씨 좀 어떻게 해? 네. 이것 좀 봐. 이게 뭔지 알겠어? 소희 씨가 시금치나물통을 지훈 씨에게 보여줬어요. 지훈 씨가 봤지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시금치나물인데요. 시금치나물이 이렇게 물러터져도 돼? 좀 눌린 것 같기는 하네요. 지훈 씨도 어쩔 수 없이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소희 씨는 계속했어요. 지훈아, 솔직히 말해. 너 부인 요리 맛없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다니요. 지훈 씨가 당황했어요. 누나, 그건 정말 모르겠어. 어떻게 이런 걸 갖고 와? 누나, 너무 그러지 마. 지훈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소희 씨는 듣지 않았어요. 난 정말 창피해 죽겠어. 우리 집 며느리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며느리 자격이 없다는 뜻인가요? 정말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지훈 씨가 저를 봤어요. 그 눈빛에서 미안함이 느껴졌지만 그래도 소희 씨를 강하게 제지하지는 못했어요. 누나, 다솜이도 열심히 했을 텐데. 열심히? 이게 열심이야? 소희 씨는 비웃듯이 말했어요. 진짜 답답해.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어머님 어떻게 드시라고? 어머님은 여전히 아무 말씀하지 못하시고 계셨어요. 그 모습이 더 속상했어요. 저는 참을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왔어요.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거지같이 요리한다고? 집안 망신이라고?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정성껏 살림했어요. 어머님을 모시려고 노력했고 소희 씨가 트집 잡을 때마다 참았어요. 그런데 거지같이 요리한다니요.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소희 씨,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무 심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자 소희 씨가 저를 째려봤어요. 심해? 사실을 말하는 게 심해? 하지만 거지 같다는 표현은 왜 틀렸어?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해야 해? 정말 뻔뻔했어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눈물이 났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훈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다솜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누나, 다솜이 기분 상했으니까 이제 그만. 기분 상했다고? 그럼 제대로 해오던가. 소희 씨는 끝까지 자신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숨이 막혔어요. 저 집에 갈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솜아. 어머님이 저를 부르셨지만
저는 돌아볼 수 없었어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눈물이 터졌어요. 길에서 울면서 걸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정말 오랫동안 울었어요.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지?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훈 씨가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여전히 울고 있었어요. 다솜아, 미안해. 누나가 너무했어. 지훈 씨가 제 등을 토닥여줬어요.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여보, 난 정말 거지같이 요리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지훈 씨가 할 말이 없었나 봐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고.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처량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어요. 이제 바뀌어야 해. 더 이상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뭔가 해야 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소희 씨의 모욕을 참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제 눈빛은 전과 달랐어요. 절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각오로 가득했어요. 지훈이 집에 돌아와 방문을 닫자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기억들이 밀물처럼 밀려왔어요. 어릴 때부터 누나는 항상 특별한 존재였어요. 5살 차이지만 누나가 시키는 건 무조건 해야 했죠. 지훈아, 내 숙제 좀 가져다 줘. 지훈아, 편의점에서 과자 사와. 지훈아, 내 방 청소해줘. 그때 7살이었던 지훈이는 누나가 무서웠어요. 거부하면 혼나고 어머니한테 일러 바치면 더 혼났거든요. 어머니는 항상 누나 편이었어요. 소희가 언니인데 동생이 도와줘야지. 소희가 결혼도 못했는데 너라도 잘해라. 어머니의 그 말이 지훈이의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자신은 항상 2번째였어요. 중학생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누나는 이미 20이 넘었는데도 집에 있으면서 지훈이를 부려먹었어요. 지훈아, 내 세탁물 좀 널어줘. 지훈아, 저녁은 내가 차려. 지훈아, 내가 친구들 만나러 가니까 설거지 해놔. 지훈이는 그때도 참았어요. 어머니가 누나를 걱정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우리 소희가 아직 결혼 안 해서 어머니는 항상 누나를 안쓰러워하셨어요. 그래서 지훈이는 더욱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고등학생이 됐을 때는 더 심했어요. 누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지훈아, 내 친구들이 와. 너는 나가 있어. 지훈아, 용돈 좀 빌려줘. 지훈아, 오늘 저녁 내가 사와. 용돈까지 빌려달라고 하는 누나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지훈이는 또 참았어요. 대학에 들어가면서 조금 자유로워졌지만 방학 때마다 집에 오면 똑같았어요. 지훈아, 내가 돈 벌잖아. 집에 좀 보태. 아르바이트로 번 적은 돈마저 누나가 요구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누나 편이었고요. 회사에 들어간 후에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누나는 여전히 집에 있으면서 지훈이한테 이런저런 요구를 했어요. 지훈아, 내 보험료 좀 내줘. 지훈아, 친구 결혼식 축의금 좀 빌려줘. 지훈이는 그때까지도 참았어요. 가족이니까, 누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다솜이와 결혼하면서 뭔가 달라졌어요. 이제 누나의 요구 대상이 다솜이로 바뀌었거든요.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신우이가 며느리에게 이런저런 말하는 건 당연하다고 여겼죠. 하지만 점점 심해지는 누나의 행동을 보면서 지훈이는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다솜씨,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다솜씨, 며느리가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누나가 다솜이에게 하는 말들이 예전에 자신이 들었던 말들과 똑같았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반응도 똑같았어요.
소희가 좀 그렇지만 나쁜 마음은 아니야. 소희가 결혼 못해서 예민해. 똑같은 변명, 똑같은 감싸기였어요. 지훈이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누나는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자신의 스트레스를 푸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지훈이가 그 대상이었고, 이제는 다솜이가 된 거였어요. 특히 그날 누나가 반찬통을 싱크대에 탁 내려놓는 모습을 보는 순간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어린 시절 자신이 정성껏 만든 만들기 작품을 누나가 이게 뭐야라며 던져버렸던 기억이요. 중학생 때 자신이 처음 만든 계란 후라이를 누나가 이런 걸 밥 반찬이라고 해? 라며 쓰레기통에 버렸던 기억이요. 고등학생 때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어머니께 드린 선물을 누나가 촌스럽다며 치웠던 기억이요. 그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어머니는 항상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소희가 좀 그렇지만 소의 마음은 나쁘지 않아. 지금도 똑같았어요. 다솜이가 누나한테 모욕을 당하는데도 어머니는 같은 반응이셨어요. 지훈이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평생 참았던 걸 이제 다솜이가 참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자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다솜이가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훈이는 자책했어요. 내가 지켜줘야 하는데.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평생 누나에게 눌려 살았던 지훈이에게 누나와 맞서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날 밤 지훈이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다솜이가 옆에서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이제는 정말 뭔가 해야 해. 지훈이는 그렇게 다짐했어요. 더 이상 다솜이를 누나의 희생양으로 만들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어요. 평생 누나 눈치를 보며 살았던 지훈이에게는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다솜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 했어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 다음 주 일요일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지훈 씨가 꼭 가자고 했어요. 다솜아, 이번엔 내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지훈 씨의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죠. 시댁에 도착했을 때 소희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TV를 보면서 과자를 먹고 있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님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지난번 일로 미안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다솜아, 지난번엔 정말 괜찮아요, 어머님.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하지만 소희 씨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저녁 준비를 도와드리려고 부엌으로 갔어요. 어머님과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데 소희 씨가 부엌으로 왔어요. 엄마, 밥 언제 해? 배고프다고. 조금만 기다려. 거의 다 됐어. 그런데 소희 씨가 냉장고를 열더니 뭔가를 꺼냈어요. 제가 지난주에 가져다 드렸던 시금치나물이었어요. 이거 아직도 있네? 소희 씨가 반찬통을 열어봤어요. 시금치나물이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어머님이 안 드셨나 봐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러자 소희 씨가 코웃음을 쳤어요. 당연히 못 드시지. 이런 걸 어떻게 드셔? 또 시작이었어요.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다솜 씨는 정말 살림 재능이 없나 봐. 소희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이딴 걸 먹으라고 준 거야? 거실에서 지훈 씨가 들었나 봐요. 부엌으로 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야? 지훈 씨가 물어봤어요. 그러자 소희 씨가 반찬통을 들어 보였어요. 지훈아, 이것 좀 봐. 이게 뭔지 알겠어? 지훈 씨가 반찬통을 봤어요. 시금치나물이 조금 시들어 보였지만
그렇게 심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시금치나물이네. 이런 걸 어머님께 드리라고? 소희 씨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어요. 진짜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이런 걸 갖고 와? 그때까지 참고 있던 지훈 씨의 표정이 변했어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누나. 지훈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뭐? 그만해. 뭘 그만해? 사실을 말하는 건데? 소희 씨는 전혀 물러설 기색이 없었어요. 누나 지금 뭐 하는 거야? 난 그냥. 그 순간이었어요. 지훈 씨가 갑자기 다가가더니 소희 씨 손에서 반찬통을 빼앗았어요. 그리고는 착 시금치나물을 그대로 소희 씨 얼굴에 던졌어요. 초록색 시금치가 소희 씨의 얼굴과 옷에 흩어졌어요. 양념 국물이 옷에 튀었죠. 모든 게 순식간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소희 씨도 멍하니 굳어버렸어요. 얼굴에 시금치 조각이 붙어 있었는데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지훈아. 어머님이 놀라서 중얼거리셨어요. 지훈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다솜이한테 한 말 똑바로 다시 말해봐. 소희 씨는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어요. 누나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오늘 처음 본 줄 알아? 지훈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지훈아, 너 뭐 하는 거야? 소희 씨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뭘 했다고? 누나가 뭘 했냐고? 지훈 씨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누나가 다솜이한테 뭘 했는지 다 봤어. 난 그냥 며느리 교육을. 며느리 교육? 그게 며느리 교육이야? 지훈 씨의 목소리가 더욱 격해졌어요. 거지같이 요리한다고? 집안 망신이라고? 그게 교육이야? 소희 씨가 할 말이 없었나 봐요. 입을 벙긋거리기만 했어요. 지훈아, 그래도 누나한테. 어머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지훈 씨가 어머님을 향해 돌아섰어요. 엄마도 마찬가지야. 지훈아, 평생 누나 감싸주기만 하면서 다솜이가 당하는 건 못 본 척 했잖아. 지훈 씨의 말에 어머님이 움찔하셨어요. 누나가 결혼 못했다고? 그게 다솜이 괴롭혀도 되는 이유야? 정말 강한 어조였어요. 평소 지훈 씨답지 않게 격렬했어요. 난 평생 누나한테 당하면서 살았어. 이제 다솜이까지 당하게 할 순 없어.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지훈 씨도 평생 힘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훈아, 누나가 내 부인한테. 부인이 아니라 다솜이야. 이름이 있어. 지훈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소희 씨가 얼굴에 시금치를 닦으면서 말했어요. 야, 강지훈. 내가 지금 형편없이 굴고 있는 거 알아? 형편없는 건 누나야. 뭐? 38살까지 집에서 놀면서 동생 괴롭히고 동생 부인까지 괴롭히는 게 형편없는 거야. 정말 직설적인 말이었어요. 소희 씨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너 지금 이제부터 우리 집에 며느리 괴롭히러 오지 마. 지훈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도 누나 편만 드는 거 그만해. 어머님이 당황하셨어요. 지훈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뭘 해도 되는 거야? 가족이니까 더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훈 씨의 말이 맞았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소희 씨가 화를 냈어요. 야, 너 진짜 미쳤구나? 나한테 이렇게 해? 누나가 먼저 시작한 일이야. 내가 뭘 했다고? 다솜이 앞에서 거지같이 요리한다고 했잖아. 집안 망신이라고 했잖아. 소희 씨가 말문이 막혔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거든요. 그건 그냥이라고? 지훈 씨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누나 평생 이런 식으로 살 거야? 남 괴롭히면서? 소희 씨의 표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봤던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어머님도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지훈아, 그래도 엄마, 다솜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지훈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미안함과 사랑이 느껴졌어요. 우리 이제 갈게. 지훈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다솜아, 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훈 씨를 따라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으면서 뒤를 보니까 소희 씨가 어머님과 함께 서 있었어요. 둘 다 멍한 표정이었어요. 특히 소희 씨의 얼굴은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당황스럽고 무력하고 그리고 조금 무서워 보이기도 했어요. 지금까지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훈 씨가 말했어요. 다솜아, 늦었지만 미안해. 저는 지훈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처음으로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걱정도 됐어요. 이제 소혜 씨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날 밤 시댁에서는 긴 침묵이 흘렀어요. 소희 씨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어머님은 거실에 혼자 앉아 계셨어요. 시금치가 흩어진 부엌을 정리하면서 어머님은 많은 생각을 하셨나 봐요. 지훈 씨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을 거예요. 평생 누나 감싸주기만 하면서 다솜이가 당하는 건 못 본 척 했잖아. 누나가 결혼 못했다고? 그게 다솜이 괴롭혀도 되는 이유야? 그날 밤 어머님은 자신의 방에서 오랫동안 우셨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자신이 오랫동안 침묵으로 두 아이를 모두 망쳤다는 걸 깨달으셨던 거죠. 소혜 씨를 너무 감싸면서 지훈 씨는 억눌렀고 이제는 며느리까지 같은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틀 후 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혼자서 말이에요.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었을 때 어머님의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눈이 부어 있었고 평소보다 훨씬 지쳐 보이셨어요. 어머님, 어떡해. 다솜아, 미안해. 어머님이 갑자기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러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널 너무 힘들게 했네. 어머님, 소파로 가자. 할 이야기가 있어. 어머님과 함께 거실에 앉았어요. 어머님은 한참을 말씀하지 못하시더니 조용히 입을 여셨어요. 다솜아, 솔직히 말할게. 나도 소희가 내게 심하다는 걸 알았어. 처음으로 인정하시는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소희가 걱정됐어. 결혼도 못하고 직장도 없고 어머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내가 나중에 혼자 남을까봐 붙잡고만 있었나봐. 그 말을 들으니까 어머님의 마음이 이해됐어요. 딸이 걱정되어서였던 거죠. 그런데 그게 지훈이한테도 내게도 독이 된 걸 그제서야 깨달았어.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미안하다, 다솜아. 정말 미안해. 어머님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과였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너 혼자 얼마나 힘들었겠어. 어머님이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 소희한테도 단단히 말했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만 철들라고. 38살까지 집에서 놀면서 동생이랑 동생 부인 괴롭히지 말라고. 어머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평소에 어머님 같지 않게 강한 어조였어요. 그리고 일자리 알아보라고 했어. 이제 혼자 설 때가 됐다고. 정말 큰 변화였어요. 지금까지 소희 씨를 감싸기만 하셨던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니요. 며칠 후 소희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그날 미안했어. 나도 외롭고 답답해서 그랬나 봐. 처음 보는 사과였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미안하다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다음 문자도 왔어요. 엄마도 그러더라. 내가 우리 집을 더 많이 살린다고.
고맙다고.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니요. 정말 놀라웠어요. 마지막 문자였어요. 앞으로는 함부로 안 할게. 미안해. 짧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문자였어요. 물론 소혜 씨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좋은 사람으로 바뀐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확실히 달라진 게 있었어요. 일주일 후 시댁에 갔을 때 소희 씨는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다솜 씨, 안녕하세요. 존댓말이었어요. 그동안 반말만 하던 소희 씨가 존댓말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부엌에서 반찬을 정리하는데 소희 씨가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도움을 주겠다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괜찮아요. 거의 다 했어요. 아, 네. 소희 씨가 뒤돌아서 나가려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다솜 씨 정말 미안했어요. 직접 얼굴을 보고 하는 사과였어요.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정말 심했어요. 제가 소희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 후로 소희 씨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저희 집에 반찬 투정하러 오는 일도 없어졌고 만나면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소희 씨가 일자리를 구한 거예요. 작은 사무실이지만 정규직이었어요. 다솜아, 소희가 취직했어. 어머님이 기뻐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그동안 집에만 있어서 걱정했는데 이제 좀 안심이다. 어머님의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어요. 소희 씨가 일을 시작하고 나서 더욱 달라졌어요. 사람들과 만나고 바쁘게 지내니까 성격도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시댁에서 만났을 때 소희 씨가 말했어요. 다솜 씨 회사 다니니까 정신이 없네요. 그동안 집에서만 있었더니 적응하시느라 힘드시겠어요. 힘들긴 한데 그래도 좋아요.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고. 소희 씨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예전의 무기력한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정말 한심했죠. 소희 씨가 자책하듯이 말했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에요. 지훈이 말이 맞았어요. 38살까지 집에서 놀면서 남 괴롭히고 있었으니까. 솔직한 자기 반성이었어요. 이제 늦었지만 제대로 살아보려고요. 그 말에서 소희 씨의 변화 의지가 느껴졌어요. 어머님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소희 씨를 무조건 감싸주시던 모습 대신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려고 노력하셨어요. 다솜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어머님이 자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앞으로는 편하게 지내렴. 소희도 이제 철들었으니까. 정말 따뜻한 말씀이었어요. 지훈 씨도 변했어요. 예전처럼 눈치를 보지 않고 제 편에서 당당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나, 다솜이가 힘들어하면 안 돼. 엄마, 다솜이 말이 맞아. 지훈 씨의 이런 말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됐어요. 가족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밝아졌어요. 예전처럼 긴장하지 않아도 되니까 편해졌어요. 물론 소혜 씨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건 아니었어요. 가끔은 예전 모습이 나올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괴롭히지는 않았어요. 어머님과 지훈 씨가 있으니까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소희 씨 스스로 변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어요. 어느 추석 때 소희 씨가 처음으로 명절 준비를 도왔어요. 다솜 씨,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도 배우는 중이에요. 같이 해봐요. 함께 음식을 만들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철없이 굴어서 소희 씨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고마워요. 이해해줘서. 그날 저는 정말 후련한 마음이 들었어요. 드디어 평화로운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지훈 씨가 말했어요. 다솜아, 이제 정말 편해졌네. 네, 정말 좋아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 잘 참아줘서 고마워.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도 조심스러웠어요. 이 평화가 계속될까 하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안정적이 됐어요. 소희 씨는 계속 일을 열심히 했고 어머님은 공평하게 저희를 대해주셨어요. 무엇보다 저 스스로도 당당해졌어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할 말은 하게 됐거든요. 결혼 초기에 힘들었던 시간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됐어요.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가족이요.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지훈 씨였어요. 예전처럼 눈치 보는 모습이 아니라 당당한 남편의 모습이었죠. 어느 저녁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지훈 씨가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 둘이 주인이고 너는 누구의 하녀도 아니야.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찼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마음이 이렇게 편해진 거였어요. 고마워요, 여보. 당연한 말을 했을 뿐이야. 지훈 씨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더 이상 누나나 어머님 눈치를 보지 않는 확고한 모습이었어요. 며칠 후 어머님께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다솜아, 내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고 해. 네, 정말요? 응. 너무 오래 집에만 있었나 봐. 이제 나도 뭔가 해보고 싶어. 어머님의 표정이 생기발랄했어요. 마치 새로운 도전을 앞둔 소녀 같은 설렘이 있으셨어요.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을 구한다고 하더라. 나이가 좀 있어도 괜찮다고 해서 좋으시겠어요. 응원할게요. 그리고 말이야. 어머님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소희도 혼자 서야 한다고 말했어. 내가 계속 감싸줄 수는 없잖아. 정말 큰 변화였어요. 평생 소희 씨를 보호해 오셨던 어머님이 이런 결정을 하시다니요. 소희 씨도 달라지고 있었어요.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 보였어요. 어느 일요일 시댁에서 만났을 때 소희 씨가 말했어요. 다솜 씨, 저 상담받기 시작했어요. 상담이요? 심리 상담요. 회사에서 추천해줘서. 소희 씨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스트레스를 남한테 풀었다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독립 준비도 하고 있어요. 전세 알아보고 있거든요. 정말요? 좋으시겠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야죠. 소희 씨의 눈에 의지가 보였어요. 예전의 무기력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가족 모임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누군가 눈치를 보거나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은 없었어요. 추석 때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소희 씨가 처음으로 설거지를 자청했어요. 제가 할게요. 다솜 씨는 쉬세요. 괜찮아요. 같이 해요. 아니에요. 그동안 제가 너무 안 했죠. 함께 설거지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어요. 다솜 씨, 정말 고마워요. 뭐가요? 참아줘서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바꿔줘서요. 소희 씨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제가 뭘 했다고. 아니에요. 다솜 씨가 왔으니까 우리 가족이 정말 가족다워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지훈 씨와 산책을 하면서 그동안의 일들을 떠올렸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던 날 소희 씨가 했던 말들, 눈물로 지샜던 밤들. 여보,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알아. 정말 미안했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좋아졌어요. 어떻게?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것 같고, 지훈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다솜아, 고마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줘서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가족이니까. 그 말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진짜 가족이라는 건 피가 섞여서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라는 거요. 지금 우리 가족은 억압의 구조에서 벗어나 각자의 역할을 인정하는 구조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당신만의 삶을 찾으셨고, 소희 씨는 독립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훈 씨는 당당한 가장이 되었고, 저는 더 이상 누구의 하녀가 아닌 가족의 일원이 되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조금씩 더 나은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소희 씨가 어머님과 농담을 하고 지훈 씨가 편안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저도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웃고 있는 모습, 이 모든 게 기적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훈 씨와 손을 잡고 걸으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게 정말 잘한 일이었다고. 그리고 이제 시작이라는 걸.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라는 걸요. 석양빛 아래서 우리의 그림자가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행복한 미소였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